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5일 밤 10시 20분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상하원 선거 등의 총선거에서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투표가 시작되고 각 지역마다 이게 워낙 넓은 땅이니까 개표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했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마지막 날에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56%,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43%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률입니다. 확률. 56대 43. 갑자기 커졌습니다. 왜냐? 어제는 50%대 50%대라고 동률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막판에 지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막판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은 이코노미스트지보다는 지금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성표가, 특히 중립 성향의 여성표가 해리스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데는 그동안에 여성표가 좀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막판에 트럼프가 여성 비하 발언을 계속 쏟아내었습니다. 여자는 싫어하든 좋아하든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든지, 리즈 체니, 즉 딕 체니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는 공화당 의원이면서도 해리스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즈 체니를 향해서 악담을 하면서 사격 표적이 한번 돼봐야 될 거다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리고 코미디언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는 푸에르토리코를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아일랜드 오브 가비지, 쓰레기 섬이라고 비유해가지고 이 히스패닉 계통을 환호하게 한다든지 이런 망언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게 자극을 줬는지 모르지만은 여성표가 몰표가 되어가지고 해리스 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게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로 매우 다릅니다. 남성은 트럼프 지지가 높고 여성도 해리스 지지가 높아요. 이게 남녀가 지금 제일 중요한 어떤 결정 변수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여론조사 결과와 인종, 교육 수준, 경제 지표 등을 종합해 당선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그 모델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갑자기 해리스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 것은 최신 여론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그런 큰 변화가 감지되었다. 이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컨대 여론조사 회사 아틀라스 인텔은 최근 해리스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13개를 발표를 했고, 해리스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실시한 최신 조사에서 평균적으로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 요즘을 감안했다는 겁니다. 이 스윙 스테이트 7개에서 결판이 나는데, 스윙 스테이트 7개 중에서 해리스가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이기면은 거의 틀림없이 당선됩니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여기서 펜실베이니아가 19표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표인데, 쉽게 말하면 펜실베이니아에서 이기면은 당선이 되는데, 여기서 해리스가 줄곧 리드를 해 오다가 한 일주 전에 트럼프에게 그냥 추격을 당했다가 다시 해리스가 앞서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뉴햄프셔주에서 해리스는 트럼프를 28%포인트 앞서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면서, 이 뉴햄프셔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뽑아오기는 했지만 이번처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면은 해리스가 당선될 확률이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게 확률이 높다는 거지 선거인단 표가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해리스가 이긴다면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여성 묘표입니다. 특히 지금 낙태권을 지금 보장받기를 원하는 여성들이 많고, 트럼프는 낙태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 이게 크죠. 이것과 이민 문제인데, 이민 문제는 트럼프에게 유리하고 낙태권 문제는 여성에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트럼프의 막말이죠. 이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이 두 개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전망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이든 사퇴 이후에 해리스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3% 내지 4%포인트 앞설 때도 있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와의 토론도 아주 잘했고, 그런데 그 뒤에 해리스가 좀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 틈을 타서 트럼프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역전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일주일 전부터 또 바뀌어가지고 해리스가 또 치고 올라오는 그런 흐름 속에서 투표가 딱 시작됐습니다. 지금 흐름상은 해리스가 유리합니다. 흐름상으로는. 그런데 일반 전국적인 이 여론조사에서 누가 앞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7개 스윙 스테이트, 7개 격전지에서 결국 결정되고 7개 주를 뺀 다른 주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이오와 중부지방입니다. 아이오와 주에서 특이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어요. 아주 신뢰성이 높은, 예측을 잘하는 여론조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오와는 무조건 공화당, 즉 트럼프가 이기는 주로 알려져 있는데, 놀랍게도 해리스가 3%포인트 이기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워낙 신뢰도가 높은 데다가 3%포인트라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로 해리스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일부에서는 이거는 여론조사 방법이 잘못되었을 것이다. 아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중립 성향의 여성표가 몰표를 해리스 쪽으로 몰표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오와와 근접한 주, 위스콘신이라든지 이런 데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면은, 즉 중립 성향의 온건한 중도 성향의 여성표가 트럼프의 그 행태에 대해서 꾹 참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해리스 쪽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것과 연관시켜 본다면, 이코노미스트가 상당히 자신 있게, 이코노미스트는 보통 조심해서 신중하게 하는 매체인데, 해리스 당선 확률 56%, 트럼프 43%라고 발표한 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고, 다만 이코노미스트의 과거의 정확도를 보면은 이것은 웃어 넘길 수 없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어느 정도 정확하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0. 몇 %죠? 0.7%로 이긴 그것까지도 몇 달 전에 맞췄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것도 맞췄고,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을 이길 것이라고도 맞춘 아주 신비로운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언론이라는 것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